네, 월요일장 오늘 같은 날 프로들은 어느 쪽에 시선이 머물렀을까요? 두 분과 함께 프로의 시선 풀어가 보겠습니다. 정태근 알파프로 투자전략팀장, 이성훈 글로원 파트너스 이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두웠던 월요일입니다. 첫 번째 섹터부터 열어보죠. 프로의 시선이 머문 첫 번째 섹터는 바로 자동차입니다. 계속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자동차주 2분기 전망까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하락장에서도 선방을 해줍니다. 오늘 네. 몇몇 선방하는 섹터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제가 또 실수를 할 뻔했는데 자동차주가 서운할 네. 뻔했죠. 지금 넥스트 2차 전지로 계속 달리냐에 대한 기대감까지 커져요. 정 팀장님, 선정 이유는요? 일단 넥스트 2차 전지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정도는 그리고 아니다. 시장은 지금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3일 연속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하락 종목수 1200 종목이 오늘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 부분만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대세 하락장이라기보다는 일단은 그 조정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매도 성격이 뭐냐에 따라서 대세 하락이냐 조정이라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지난주 목요일부터 일단 제가 볼 때는 이 매도의 성격이 차익 실현이 좀 크다라고 봐집니다. 1월 달부터 3월 달부터 강했던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이제 차익 실현을 통한 어떤 조정장 이렇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그 속에서도 가는 섹터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악재 선반영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 대상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현대차그룹이 지금 저해가 되게 되면서 최근 한 일주일 정도 양세를 보였었는데 이런 것들은 뭐 일시적인 변동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 보조금 제외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인 어떤 뭐 리스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조만간 실적 세진이 다가오게 될 것인데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제 실적으로서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IRA 세부 지침 그리고 보조금 리스트에 현대차 제외된 거는 네. 일단락됐다. 그리고 마이너스 측면에서는 테슬라의 박리담의 이야기 때문에 네네. 2차 전지 쪽도 같이 무너지면서 투심이 좀 불안했었잖아요. 네. 이런 리스크는 일단 다 마무리가 됐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 오늘부터 해서 30일까지 박리 일정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조금 리스트에서 제외된 거 포함해서 이제 현지 법인 설립까지 여러 가지로 일정에 기대감 섞인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여기서 어떤 중요한 대안책이 나올 거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조금 실망스러울지 모르겠지만 대안책은 없을 겁니다. 지금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세부 지침이 확정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90% 완성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할 부분은 좀 없다로 봐지고 네. 뭐 원전이랄지 다른 쪽에 있었던 새로운 뉴스가 나올 것인가 지금은 자동차보다는 IT한지 원전이란지 다른 쪽에 어떤 희망이 될 만한 얘기가 나올 것인가를 보는 게 맞다라고 좀 봐지고 그리고 박리담에 이게 얘기가 나왔는데 네네. 어차피 미국 시장은 테슬라가 넘사벽입니다. 잡을 수가 없어요, 점유율을. 지금 뭐 점유율 한 70% 정도 얘기가 나온 상황이고 현대차 그룹이 한 9% 얘기가 있는데 너무 넘사벽이기 때문에 미국 쪽은 기대할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보조금 지급 대상 제외가 일시적인 리스크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만약에 현대차 그룹 모델만 제외가 됐다라면 이게 상당히 큰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네. 결론적으로 전반적으로 미국 차만 거의 포함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 뭐 볼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BMW라든지 유럽 쪽 차량 같은 경우도 하이브리드 차량이 많이 포함이 돼 일부 포함이 돼 있고 아시아 쪽 같은 경우에는 닛산의 리프 정도 포함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미국 차량이 다 우위를 가져가고 미국 차량들이 일단 전반적으로 보조금 지급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차피 지금 그 업체들이 작년 4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상위 5위에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은 이번에 테슬라 3, Y 그리고 쉐보레 볼트, 이코녹스, 포드 머스탱, 뭐 캐딜락의 리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작년 그러니까 2022년 4분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 판매량 1위가 테슬라의 모델 Y고요. 2등이 3고 그다음에 쉐보레 볼트가 3등, 포드 머스탱이 4등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유럽 기업인 이제 폭스바겐 ID4가 5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하고 그리고 작년 판매 순위
5위 안에 들어있는 기업들이 이게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네. 어차피 수혜를 입었던 기업들 쪽으로 이미 집중이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1월 달이 되게 되면은 또 IRA 새롭게 명단이 또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네네. 그때까지 또 이제 준비를 좀 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제가 서두에 이제 그 테슬라는 미국 쪽 같은 게 넘사벽이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예. 중국은 또 BYD가 넘사벽이거든요. 근데 그쵸. 지금은 또 희망이 있는 곳이 유럽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현재 1등이 폭스바겐인데 25.6%, 스텔란티스가 14.1%, 테슬라가 13.4%거든요. 근데 현대차 그룹이 10%입니다. 네. 그러니까 2등과 4%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럽 쪽 같은 경우는 정말 조금만 잘하면은 넘버 2까지도 가능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는 뭐 미국 시장 지금의 점유율 잘 유지를 하고 유럽 시장 좀 더 공략을 하게 된다라면은 저는 그 현대차 그룹 친환경차 판매 충분히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요. 저는 사실 유럽 쪽에 이번 1, 2, 3월까지 네. 성과를 보니까 아직까지 전체적인 점유율은 괜찮지만 친환경차 쪽은 아직 요원하다라는 평가들도 증권가에서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이사님께도 여쭤보는데 네. 유럽 쪽의 점유율을 늘리기가 특히 친환경차 쪽의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라는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플러스 그에 따른 게 또 경쟁사 측에서는 폭스바겐이 있지 않습니까? 폭스바겐은 미국 보조금 가져가잖아요. 네. 우리 더 불리한 거 아니에요? 어찌 보면 그 기존에 유럽에서 제로 탄소 규제를 강력하게 시행을 한다고 했을 때 그때 그 허들을 맞춘 게 우리나라뿐이었어요. 당시에는 그랬는데 이게 좀 완화가 됐죠. 완화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럽 전체 판매는 전기차 쪽은 그렇게 늘지 않은 상황인데 현대기아차는 거기에서 뭐 활약을 강하게는 못 하고 있어요. 원래는 유럽이 중심이었는데 그렇게 강하게는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뒤에 보조금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배제되고 유럽에 이제 뭐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해당되면서 단적으로 보기에는 좀 불리하기는 합니다. 네, 불리하기는 하고 이제 월별 판매 수치 같은 경우를 다시금 뭐 이제 1분기 실적 발표는 될 거고 그리고 나서 발표 이후에 계속 나오는 월별 실적을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직은 어떤 추이 자체를 두고 결과를 결론적으로 봐서는 안 되고 네네. 계속 추이를 체크해 보자. 네네. 그런데 가능성도 일단 열려 있다라는 네. 측면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런 가능성을 보는 걸까요? 부품주도 일단 완성차의 분위기만큼이나 꽤 잘 나가잖아요. 네. 특히 모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연중 고점을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현대 모비스를 포함해서 다른 이제 먼저 갔던 서현이와라든지 네. 다른 종목들은 살짝 꺾여 있긴 하지만 네. 결국은 완성차와 함께 키 맞추기 계속 이어질까요? 우선은 그 기존에 부품주들이 강했던 건 해외 공장 짓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특히 그때는 미국 쪽. 네. 그렇게 하면서 강했었고 그러면서 단발성이었죠.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실제 실적과 연결되기에는 기간이 남아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모비스와 만도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부품주 중에서 주가가 강해요. 그런데 두 기업의 공통점이 뭐냐면 네. 작년부터 이제 해외 매출의 증가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비용 같은 경우에 통제가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특히 모비스 같은 경우는 저번 분기에 3분기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면 네. 결론은 뭐냐면 우선 완성차가 먼저 강하겠죠. 그러면서 부품주는 키 맞추기 정도인데 해외 매출 다각화가 이루어진 기업 같은 경우가 주가가 강할 거다. 예, 라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미국 가서 뭐 현지 법인과 관련된 이야기 나오게 되면 네. 여기서 더 부각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또 내일 실적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여기서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도 또 중요할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그럼 자동차주의 상방은 어느 정도나 더 열려 있을지 탑픽 궁금합니다. 바로 가보죠. 부품주 단 보세요. 완성차 쪽 보세요. 뭐 완성차는 당연히 봐야 되고 그러면서 플러스 알파 2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네. 저는 PHA 좀 봤으면 좋겠네요. 오. 일단은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결국 주가를 보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자동차 섹터가 부각이 되게 되면서 부품주 같은 경우에 현대유아라든지 PHA가 가장 강력하게 좀 나왔거든요. 네. 이게 본다면 다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은 당연히 또 다시 한번 PHA라든지 현대유아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PHA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그 자동차용 도어 무빙 시스템을 전동문. 만드는데 네네. 이게
그 레치라 그래가지고 잠금 장치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트렁크라든지 차량 문 잠금 장치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게 매출 비중이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도어 무빙 시스템 관련해서 제품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예. 뭐 국내 완성차는 다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요? 뭐 테슬라라든지 GM, 포드, 닛산 뭐 글로벌 업체들 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우스갯소리를 드리면은 아무나 이겨라. 그러니까 다 납품을 하니까 아무나 이겨라 이런 거 네네. 관점에서 아마 여유롭겠네요. PH는 아마 여유롭게 아마 지금 상황을 지켜볼 겁니다. 근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차가 네. 이제 저 차들 중에서도 프리미엄 차, 그러니까 카니발 같이 좀 큰 차에만 도어 무빙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어 무빙 시스템이라 가지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거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잠금 장치라든지 힌지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포함해가지고 도어 포함해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다. 될까요? 그러니까 도어 무빙이라기보다는 도어 시스템이라고 네, 말씀드리는 게 네. 더 정확하겠네요.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힌지라든지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레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만드는 것들을 도어 시스템 부품업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PHA가 국내 1위 업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오늘 보시면 너무 잘 가요.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대장은 시장에서 결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잘 가는 놈을 잡으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목표가는 일단 한 10,000원 정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 손절가는 한 8,000원 정도 설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작년 내내 네. 소외받았네요, 이 종목. 이제는 고개를 들면서 8,300원까지 올라옵니다. 10,000원까지 보자. 손절 라인은 8,000원으로 제시되면서 오늘 거의 저점은 안 깰 거라는 이런 네. 전략을 주셨습니다. PHA 지켜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터 마무리 짓고요. 두 번째 프로의 시선이 머문 곳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시선이 머문 쪽은 바로 엔터입니다. 오늘 분위기 초반부터 꽤 강했고요. 역시 또 실적이라든지 모멘텀에 시장이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여러 가지 뭐 중국 노이즈가 있는 리오프닝 안에서는 독보적인 상승이잖아요. 네. 지금 섹터 선정하신 이유는 키워드가 어디 있어요? 숫자인가요? 실적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실적인데 이 실적은 뭐 기본이 되는 거고 여기에 파생돼서는 중국 노이즈 같은 경우가 뭐 네. 매수 기회라는 시각을 삼았습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중국 노이즈가 들어가면서 사실 단기적으로 좀 흔들렸던 게 리오프닝 주들이잖아요. 이런 분위기에서 지금은 기회가 될 수 있는 쪽. 게다가 또 숫자가 또 잘 나온다고 하니 1분기 실적 기대감도 크지 않겠습니까? 플러스 알파 요인들이 뭐가 있는지 하나둘씩 체크를 해볼게요. 일단 이사님, 네, 괜찮으시죠? 네, 실적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증권가에서 오늘요, 한 증권사에서 3사에 대한 목표 주가를 다 올린 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다 같이 목표 주가를 다 상향 조정을 했단 말이에요. 하이브를 시작으로 해서 5월 계속해서 좀 높여 잡는 이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 가장 높은 쪽이 또 JYP 아닙니까? 지금 실적만 보고 이렇게 높여 잡는 거 맞아요? 우선 네, 실적만 보고 우선 높여 잡는 거고 네. 그다음에 1분기 때는 원래는 비수기거든요. 실적이 반영되는 공연도 비수기. 없고. 네. 그런데 이 실적 같은 경우가 기존이랑은 다르게 이제 제로 코로나를 탈피하는 그런 정책을 통해서 글로벌적으로 중국 외의 국가들 같은 경우는 실제 오프라인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예년보다는 1분기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라인업 같은 경우에 활동도 예년보다는 좀 더 나온 거죠. 그렇다 보니까 예. 실적에 대한 초점을 우선 맞췄고 그다음에 보이는 실적 외에도 다음 스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음 스텝 같은 경우가 SM의 컨콜에서 이번에 얘기를 했던 게 라인업의 그런 활성화죠. 3개의 라인업이 한 번에 나왔다고 하면 이제 5개, 6개가 나올 수 있는 구성이 되다 보니 실적 같은 경우도 더 배가가 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렇다 보니 그러한 점에서 네. 이제는 1분기 실적이 나오고 나서도 뭐 이후에 넥스가 있기 때문에 주목할 수 있다라는 결론입니다. 보니까 SM 같은 경우에는 컨센 하회이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하이브라든지 JYP 같은 경우에는 시장 기대치 다 웃돌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상반기 그리고 그 너머로 갔을 때 기대 요인이 많다 이 말을 또 강조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번 1분기 실적 가장 좋을 거로 보는 JYP 엔터테인먼트 가볼게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러브콜을 보낼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장바구니에 다 쓸어담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와이스가 지금 가장 히트하고 있는 걸그룹이 맞죠? 가장 마지막. 근데 사실 요즘 뭐 블랙핑크라든지 뉴진스 너무 이제 대단했던 아티스트들이 많았기 때문에 트와이스로 정말 이 1분기가 좋은 게 맞나 싶은 그런 궁금증이 들거든요. 상방 모멘텀 추가적으로 뭐가 열려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거에 대답을 고민을 상당히 좀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결국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한다라는 건 어쨌든 좋다라는 것들이 그럼 어떤 부분을 좋게 보느냐라는 부분들을 좀 찾아봤는데 예. 결국 꾸준한 성장인 것 같아요. 꾸준한 예, 성장. 소위 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뭐 가치 투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PR이라든지 PSR이라든지 PBR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어쨌든 회사가 계속해서 뭐 성장을 하고 그리고 성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뭐 고평가라기보다는 계속해서 부담스럽지 않은 밸류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아마 외국인의 매력을 끄는 게 아닌가라고 봐집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이 회사의 영업이익률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을 좀 보게 되면은 해마다 30% 전후에서 꾸준히 계속 꾸준히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기업이 어떤 기업이 있었냐면은 예전에 LG생활건강 지금은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LG생활건강이 178만 원까지 가는 주된 원동력이 연마다 15%씩 꾸준히 성장하는 게 가장 큰 매력이었거든요. 그때 당시 외국인들도 LG생활건강을 상당히 많이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업이익률이 15%에서 10%로 내려오게 되면서 결국 주가가 꺾여버렸거든요. 예. 그러면 이 LG생활건강의 사례를 참고해서 JYP 엔터테인먼트를 한번 판단해 보게 된다면은 어쨌든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해마다 연 30%의 꾸준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성장 포인트가 만약에 깨진다라면은 아마 그때는 고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계속 산다라고 보는 게 맞고 그렇게 본다라면은 아마 10만 원 돌파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추세를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결론을 내보자면은 어쨌든 JYP 다른 엔터사 대비해서 JYP의 이 주가가 이렇게 좋은 것들, 외국인 수급이 좋은 것들은 연평균 꾸준한 성장, 이런 것들이 매력 포인트지 않나라고 좀 추측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북미에서 또 미국 걸그룹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연평균 성장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그러니까 그런 도움을 줄 거다? 것들은 단편적인 요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결국은 것들이 실적으로. 반영이 되게 되면서 결국 실적이 어떻게 네. 될 것인가가 가장 최종적인 판단 요인을 좀 네, 가지거든요. 네. 물론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시하는 예. 것은 아니고 그런 것들은 어찌 보면 지금 정도의 그 JYP의 시총이라든지 지금의 주가 흐름이라면은 이런 것들이 지금의 상황을 보게 된다면은 주된 요인이라기보다는 조금은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부차적인 요인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또 JYP에 대해서 매도로 잠정 집계가 나오고 있어서 여기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멈출지 여부는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흐름에서는 연평균 꾸준한 성장에 그 답이 있었다. 다음은 하이브인데 이성웅 이사님, 그 BTS의 완전체가 없어진다가 가장 큰 리스크였는데 네. 지민의 빌보드 차트인이 이에 대한 우려를 좀 불식시켰던 것 같아요. 네. 게다가 조금 전 제가 질문드렸던 JYP만큼이나 지금 하이브도 미국이랑 손잡고 북미 걸그룹 내놓는다고 하잖아요. 네. 이런 기대감, 하이브가 지금 27만 원을 이달에 돌파했지 않습니까? 네. 추가 상승 여력 여전히 남아 있을까요? 우선 시가총액 10조를 도달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부터 좀 더 보여줘야 됩니다. 실적을 더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라인업으로는 보여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겠죠. 여기에서 파이를 가진 뭐 미국 시장에서 히트를 친다면 당연히 시총은 더 커지는 건데 네. 현재 현상까지 한번 보면 네. BTS의 공백을 새로운 걸그룹 라인 그다음에 기존의 보이그룹이 어느 정도는 메워주고 있고 뉴진스, TXT 뭐 이 정도요? 네네. 이번에 10조를 넘어섰던 건 뭐냐면 네. 플랫폼 쪽입니다. 위버스 같은 경우가 우리가 MAU 기준으로 한 500에서 700만 정도가 한계고 이걸 과연 밸류를 줄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그 SM의 협력. SM 쪽이 이제 넘어오다 보니까 그러면 한 1,000만의 당위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밸류를 대입을 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 아직 뚜렷하게 이 이익이 기여도가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능성을 놓고 시가총액 10조까지는 올려놓은 겁니다. 지금부턴 그러면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누릴 수 있는 구간인데 네. 새롭게 매수를 하려고 하는 분들은 기존에 보여줬던 라인업의 히트라든지 그러한 점을 시장 확장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있어야지 한 단계 더 주가는 레벨업 될 수 있습니다. 그 무언가가 뭘까요? 그러니까 해외 시장에서 성과. 성과. 그 기존의 시장 말고 뭐 새로운 쪽의 성과 그런 알겠습니다. 걸 라인업들이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그 플랫폼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위버스도 이번에 하이브 상승에 일조했다. 여기에 좀 반사 피해를 봤던 게 디어유잖아요.
아무래도 디어요 쪽으로는 이 아티스트 SM 쪽에서 위버스에도 입점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좀 투심이 많이 꺾였는데 오늘 좀 강하게 반등 나오거든요. 단기 반등이에요? 아니면 이제 우려 다 반영됐고 디어요 자체적인 평가 가능하다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일시적인 리스크였다 보는 게 좀 맞을 것 일시적 같고, 리스크요? 일단은 플랫폼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디어유가 완전히 위버스 쪽으로 다 뺏기는 건 아니거든요. 소통은 계속 한다면서요? 네, 그렇죠. 계속 하게 되고 앨범이나 굿즈를 이제 위버스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판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자고요. 어쨌든 아티스트였던 앨범, 아티스트 같은 경우도 어쨌든 뭐 제조업을 비유하는 건 좀 무리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판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디어유라는 그 루트 하나를 통해서 판매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위버스를 통해서 이 공급처를 다변화시켜서 좀 더 다변을 시키게 되면 좀 더 많이 팔려 나갈 수가 있겠죠. 그게 결국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앨범 그리고 굿즈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거를 독점적으로 아마 주가가 조금 약세를 보였던 건 독점적으로 파는 게 더 좋다고 판단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 밀렸던 부분들이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게 된다라면은 어쨌든 뭐라 될까요? 제조업 같은 경우도 공급처 다변화인지 수요처 다변화 필요하듯이 네네. 뭐 아티스트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루트를 통해서 알릴 수 있는 통로가 많아지게 된다라면 저는 결국 그게 좋은 일이라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주가가 안 빠지는 것도 분명히 있다라고 봐지고 그게 정말로 나쁜 악재였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35,000원이 깨져 있어야 정상이지 않을까라는 걸 생각이 들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앞으로 어쨌든 위버스를 통해서 뭐 공급처 다변화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카카오한테 어떤 시너지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기 전까지는 네. 아마 주가가 박스권 흐름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론 내볼까요? 이성웅 이사님, 지금 하이브는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고 네. 오늘 잘 가는 YG 또 이제 본격적으로 펀더멘털 재평가된다는 SM도 있고 네. 여기서 좀 탑픽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쪽에서 기회 찾고 계세요? 전 최근에 조정이 나온 중소형주 쪽으로 초점을 맞췄습니다. 중소형. 네, 중국 쪽의 리스크가 불거졌죠. 리오프닝주들이 크게 조정이 나왔고 우리가 하나의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던 큐브엔터 같은 경우가 중국 멤버 라인업이 있다 보니까 조정이 크게 나왔었죠. 개파락. 그래서 네네. 지난주에 이렇게 빠진 거예요? 네네. 그런 조정이 나온 상황인데 이게 뭐 영원한 건 절대 없으니까. 네, 그죠. 조정도 그렇다 보니까 그렇죠. 이 조정을 기회로 삼고 이제 한 이번 주 다음 주부터는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접근을 해봐도 된다 생각은 듭니다. 매수가는 21,750원 정도, 현재가 비슷합니다. 네, 극단적으로 2만 원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는 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봐도 되는 가격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목표가는 27,000원입니다. 전고점 부근. 네. 기본적으로는 이 정도는 가능하기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손절가는 18,000원인데 이 가격은 중국과의 관계가 파국으로 갈 때 올 수 있는 가격이니까 안 오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리적으로 이 가격은 또 지켜주길 바라면서 여자 아이들 그룹이 네. 또 포함된 큐브 엔터테인먼트 탑픽입니다. 목표가 다시 한번 전고점 27,000원까지 갈 수 있다. 한중 리스크 보시면서 이 종목을 저점 매수하실 때는 18,000원 자리는 좀 지켜가시면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프로의 시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태근 팀장, 이성웅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